거기서 이제 1차에서 2차로, 2차에서 3차로 차수가 하나씩 넘어가고 있는 과정인 거고, 우리가 중학교 3학년까지 배웠던 2차 방정식에서까지 배웠던 해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인수분해 이용하고,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해를 구할 수 없을 때는 뭘 이용해서? 근해 공식 이용해서 하는 거 다 똑같아. 지금까지 했던 거 똑같이 그대로 통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어려운 거는 없고, 이제 근이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는 루트까지 실근까지 나왔으면 이제부터는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해를 구하는 건 똑같은데, 우리가 뭘 배웠어? 허수를 배웠잖아.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근호 안에 부호가 음수가 나오면 우리가 해가 없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이제는 뭐까지? 근호 안에 부호가 음수가 되는 해까지, 그래서 허근까지 나와서 구할 수 있는 해는 다 구하는 거야. 문제에서 실근을 구하시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다 거기까지 넘어갈 것이고, 또 해를 구하더라도 우리가 특별한 조건 없이 인수분해를 할 때 실수 범위 안에서 또는 복소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해를 구하시오라는 말 없으면 유리수 범위 안에까지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하고 실생활하고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다 뭘로? 실수 범위 안에서 해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이제 크게 없어. 절대값 기호 들어갈 때라던가 3차 방정식 이상이 들어갔을 때 인수정리랑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것, 그 말고는 거기만 조금 더 추가가 됐지 3학년 때 배웠던 내용 그대로 나올 거라서 크게 나는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이제는 자, 방정식의 정의부터 적으면 주어져 있는 등식에서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1차든 2차든 3차든 모든 방정식에는 동일한 의미로, 그래서 적어보면, 자, 방정식의 의미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하면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근데 항상 참이 되게 하는 등식은 상등식이라고 했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의 해 또는 방정식을 푼다의 의미. 근은 주어져 있는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을 미지수의 값을 근이라고 하고,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그 주어져 있는 방정식이 해를 구하는 것과 같은 말. 자, 그거를 이제 또 여기 적어보면, 자, 해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뭐라고 한다?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 한다. 자, 그리고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 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차 방정식을 푸는 원리는 뭘 이용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 자, 1차 방정식을 푸는 원리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푼다. 자, 두 수나
자, 식 A, B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A하고 B가 서로 같을 때, 그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또 두 번째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세 번째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또 양변에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이때 C는 0이 아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하고, 더하거나 빼는 것은 우리가 뭘 이용해서? 이항을 이용해서. 자, 더하거나 뺐다라는 말은 이항하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자, 이 더하거나 뺐다라는 말은 이항했을 때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이 이제 생깁니다. 차이점이 같은 1차 방정식이더라도 x의 계수가 이제 뭐냐면,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x의 계수를 다 줬지, 1차 방정식 풀 때. 근데 이제 여기 고등 과정에서 이제 조금만 추가되는 게 뭐냐면, x의 계수가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x의 계수가 그래서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x의 계수가 0이 아닐 때, 자, 이거는 1차 방정식의 경우, 자, x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그대로 x의 계수로 양변 나누어 준다. 자, 근데 이번에는 x의 계수가 0이 될 때야. 그럼 이거 1차 방정식은 어쨌든 아니겠지. 될 수가 없다는 거고. 그럼 얘는 써보면 0 곱하기 x는 b이기 때문에 어디서 결정이 된다? 우변에 있는 상수항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건데, 첫 번째, 자, 상수항이 우변의 상수항이 0이면 해는 모든 실수다. 다시 말하면 무수히 많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교재에서 이제 예전에 책에서는 나왔는데 지금은 잘 표현하지 않는 말인데,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부정이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0 곱하기 x는 0의 꼴. 그럼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요 1차 방정식은 x값이 1이 오든 100이 오든 만분의 1이 오든 항상 좌변과 우변의 결과가 참이 된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라고 똑같은 말인데,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말은 항등식과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자, 두 번째는 우변에 있는 상수가 0이 아니면이야. 그러면 해가 없다. 해가 없다. 뭐하고 같은 말?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평행이다로 들어가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1차 함수에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해가 없을 때 조건 평행이다라는 말. 그러면 얘는 아예 해 자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라고 말한다? 불능이라고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1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은 똑같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긴 할 건데, 이제 중학교 과정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차이점은 그거야. x의 계수에 미지수가 하나씩 살짝 들어간다는 거. 그럼 무조건 x의 계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 x의 계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해가 무수히 많을 때와 해를 못 구할 때와 아니면 해가 오직 하나만 나올 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표현을 하는 거.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x의 계수도 0이고 상수항도 0이 되는 거고, 해가 아예 못 구해진다는 거는 x의 계수는 0인데 상수항 우변에 있는 항이 0일 때, 0이 아닐 때, 그러면 해가 오직 하나만 생기는 경우는 그거지. x의 계수가 0이 아닐 때. 자, 그걸로 나눠서 이제 1차 방정식의 풀이. 자, x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으니까 x가 기준인 거고, x의 값을 구하는 1. 자, 그러면 뭐부터 한다? 우리가 했던 과정은 똑같이 전개한 후에 가로가 있는 경우는 전개한 후에 ax 아니야? a야. 그리고 나서 자, x가 들어있는 항은 모든 항으로 이항, 좌변으로 이항하고 나머지는 상수항으로 우변으로 이항.
그럼 무조건 이제 뭐가 돼? 이제 예전에는 그냥 나눴으면 지금은 나눌 게 아니라 나누기. 누가? x의 개수가 0일 때와 x의 개수가 0이 아닐 때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러면 1 쓰면 이제 뭘로 바뀐다? 즉 a가 1일 때, 여기는 a가 1이 아닐 때로. 그럼 a가 1이 돼버리면 0 곱하기 x는 a 더하기 2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뭐가 들어가? 우변이 0일 때와 다시 우변이 0이 아닐 때로 나누어지면서 뭘로? 얘는 0 곱하기 0의 꼴이 되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 잠깐이. 요거 아직 안 적었지? 어디까지 적어버렸어? 여기까지는 적었지? 여기까지 적었어? 여기까지? 그러면 a가 1이 되기 때문에 0 곱하기 x는 얼마가 돼? 3이야. 그럼 결국은 x의 개수는 0인데 상수항 우변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불능 또는 해가 없다라고 적으면 되지.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0이 아니면 a-1x는 그대로 a 플러스 1차 방정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x는 x의 개수로 양변 나눠서 a-1분의 a 플러스 2 하고, 자 마찬가지 2번도 x가 들어있는 항은 어디로? 좌변으로. x가 들어있지 않은 상수항들은 우변으로 이항.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여기서 나눠지지. 우변이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우변을 인수분해. 자 그럼 여기서 갈라지기를 마찬가지로 x의 개수가 0이냐 0이 아니냐 두 가지로. 첫 번째 x의 개수가 0이 아닐 때, 그러면 x의 개수가 0이 아니니까 a하고 b가 다르지. 그러므로 x의 개수로 양변 나눠주기. 그럼 결국 해는 오직 하나. 뭘로? a 플러스 b. 근데 두 번째는 x의 개수가 0일 때니까 a하고 b가 같을 때야. 그럼 결국은 0 곱하기 x는 a하고 b가 같기 때문에 우변도 0이 되면서 부정의 상태가 돼서 여기는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지. 표현은 다 달라. 똑같은 의미인데 해가 무수히 많다도 되고 모든 실수도 되고 또 뭐라고도 되고 부정이라는 말도 되고 다 같은 말. 자 3번도 다 정리시켜서 x는 x끼리 마이너스 5의 2 플러스 6의 x. x가 들어있는 항 좌변으로 이항하고 나머지 항은 우변으로 이항. 그러면 얘도 보니까 우리가 2차 이상의 식은 항상 뭐에 인수분해 하는 게 이제 익숙해. 그래서 자 갈라지기를 1번 당연히 x의 개수가 0이 아닐 때니까 a가 2도 되면 안 되고 3도 되면 안 되겠지. 그러면 a-x의 개수로 x의 개수가 0이 아니면 x의 개수로 양변 나눠줘서 요때 x의 값은 a-3분의 1. 자, 두 번째는 x의 개수가 0일 때니까 두 개로 나눠지네. 얘가 0이거나 또는 a가 3일 때로. 그럼 a가 2면 1번 a가 2가 돼버리면 얘가 되지. 좌변이 0 곱하기 x가 되고 우변은 0으로. 그럼 얘는 뭐가 된다? 해가 무수히 많은 부정인 상태가 되고, 만약에 a가 3이면 좌변은 0인데 우변에 a에다 3을 대입하면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해를 구할 수가 없지. 그래서 불능이 되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1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면 어느 하나만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적는 거야. 해가 오직 하나만 생길 때, 즉 x의 개수가 0이 아닌 경우도 써야 되고 x의 개수가 0이 될 때, a가 2일 때, a가 3일 때에서 답이 총 3가지로 나눠져서 나오게 돼. 이런 경우는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다 적었어? 못 적었어? 넘어가. 자 6번 절대값 기호가 들어있는 방정식입니다.
자, 절대값 기호가 들어있는 경우는 하나 기호 잡고 들어가면 어떤 수의 절대값은 그냥 풀리는 거 아니라 그랬지. 누가? 이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A 자신이 그대로 나오지만 얘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기호의 정의에 의해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온다 그랬어. 따라서 얘는 첫 번째는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두 번째는 이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작을 때. 그럼 누구를 항상 기준으로 한다? 절대값 기호 안에 들어있는 식이 0이 될 때의 숫자의 값을 가지고 기준으로 범위를 잡아주기 연습. 그러면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주어져 있는 방정식은 x-1은 2x 더하기 4가 되고, 자,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5. 자, 근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조건에 안 맞으니까 얘는 해가 없어. 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럼 x가 1보다 작아 이제. 즉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작으면 그 기호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오지 이제. 그래서 정리하면 이항시키면 3x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되면서 x의 값은 마이너스 1. 그러면 x가 1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 1차 방정식의 해는 x는 얼마다? 마이너스 1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가 2개 들어갔어. 방금 보면 절대값 기호가 하나야. 그러니까 범위가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지. 그러면 절대값 기호가 들어간 식이 2개야. 그럼 범위가 몇 개 나올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몇 개 나올까? 2개 나올까? 3개 나올까? 4개 나올까? 3개. 자, 아까 말했듯이 이 범위를 잡는 것은 절대값 기호의 성질에 의해서 잡지만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식이 뭐가 되는 수를 기준으로 0이 되게 하는 수. 그러면 0이 되게 하는 수가 마이너스 2하고 3이란 얘기야. 이거는 일단 듣고 범위 잡게. 그럼 첫 번째는 얘겠지. 얘도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하나 나오고, 얘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얘가 0보다 작을 때니까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매번 이걸 쓸 수는 없겠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구간을 나눌 건데 겹치는 데를 이용할 거야. 즉 하나는 x가 이렇게 돼 있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쪽 하나 있고 마이너스 2보다 큰 쪽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와 원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3보다 작을 때랑 x가 3보다 클 때랑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겹치는 부분까지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뭘로? 이렇게 0이 되게 하는 x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하나, 둘, 세 개로 나와서 절대값 기호 범위 자체가 뭐야? 작을 때와 크거나 같을 때이기 때문에 작을 때부터 되게 작고 크거나 같고 작고 크거나 같고. 그래서 범위를 줄 때 이제 이렇게 쓰는 거지. 마이너스 2와 3을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나눠서 쓰면 이제 이거야. 나눠서 쓰면 얘네들을 겹치는 부분을 가지고 풀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세 번째는 x가 누구보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빼고 등호가 처음부터 작은 쪽부터 빠지고 넣고 빠지고 넣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될 거야. 자, 이거를 풀면 이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기 때문에 x 플러스 2는 0보다 작아지. 그래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오지. 마찬가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기 때문에 x 마이너스 3의 부호도 0보다 작아. 아, 이거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겠어.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뭐 마이너스 3 하나 살짝 넣어서 부호 확인해 보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7이고 풀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7이 되면서 마이너스 2x는 6.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3 나왔으니까 이거 성립하네? 해 돼. 자, 두 번째.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지면서 x 플러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아져. 그래서 그대로 나오고. 두 번째 절대값은 아직 음수야. 그래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오고. 그러면 5는
7이네. 등식 자체가 성립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해가 없다가 되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이번에는 다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풀릴 때 그대로. 그래서 2x는 8, x는 4. 요거 성립하네.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4 나왔으니까 성립해서 요 방정식에는 마이너스 3하고 얼마라고? 4라고 적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다. 양쪽의 절대값이 서로 같아. 절대값이 같은 수는 혜연아 0을 제외하고는 뭐 있어? 양수, 음수 두 개가 있었지. 그래서 이 절대값이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는 범위 안 잡아도 돼. 이렇게 되어 있는 등식인 경우는 뭐해? 둘의 부호가 서로 같을 때와 둘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경우. 그러니까 같을 때니까 첫 번째는 부호가 같으면 둘이 그대로 같이 풀어주면 돼. 근데 둘의 부호가 서로 반대면 하나는 양수인데 하나는 음수기 때문에 양쪽 다 부호를 바꾸는 건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어느 쪽만 한쪽만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2x는 4에서 x는 2가 나올 때 하나. 그 다음에 얘는 x 같은데 xx 지우고 나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 같다는 얘기인데 등식 자체가 성립 안 되지. 그래서 요 방정식에는 x값은 얼마? 2. 근데 이 안에 그 절대값 기호가 없이 몇 번 같이 2번 같이 식이 하나 들어가거나 숫자가 하나 들어갔을 때는 이건 성립 안 해. 양쪽 둘 다 절대값 기호를 가지고 있을 때만 성립하는 등식. 자, 여기가 1차 방정식 풀이야. 고등 과정에서. 자, 푸는 과정은 똑같다 그랬어. 뭐만 달라진다? x의 개수가 미지수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x의 개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 그 다음에 상수항이 우변이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눠진다라는 거. 자, 10분만 쉬었다 합니다.